라디오 반민특위 사용 설명서. 하나,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와 개념 있는 역사 버라이어티 극장 라디오 반민특위를 격주로 진행합니다. 둘,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스마트 시대에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들 및 주부님들을 위해 건전한 역사 버라이어티 라디오 드라마를 준비했으니 온갖 방법을 동원해 주변의 스마트 소외 계층에게 들려주세요. 셋, 길면 5년, 죽도록 견디기 힘들 때에는 국민의 수다 코너에 나오셔서 자유롭고 세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넷, 라디오 반민특위는 청취자들의 후원이 있는 한 진행자들이 장금이 아닌 강금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 앞으로 군자금을 보내주세요.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버라이어티 역사극장 라디오 반민특위.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개념찬 역사 버라이어티 극장 라디오 반민특위 드라마. 지난 줄거리. 해방이 되고 일제가 물러가자 화순탄광 광부들은 즉시 자치위원회를 만들어 탄광을 운영하고. 자, 우리들 봉급은 조금만 올리고 그 돈을 모아서 애들이 다니는 학교나 좀 더 세우는 건 어떻습니까? 아유, 좋죠. 좋습니다.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나가 정식으로다가 제기해서 꼭 통과시키겠네. 예, 반장님이 책임지기로 약속한 겁니다. 나 팔팔하다고. 우리 마음가짐 물어보라니까. 13살 소년 민규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광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민규야, 광부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이 시간부터 이곳 화순탄광은 우리 미군정이 접수합니다. 뭔 소리야? 왜 당신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군정에 협조하지 않는 자들은 모조리 체포하겠습니다. 미군이 들어온 이후 여자들은 생활고와 두려움에 시달리게 됐다. 쌀 배급을 또 줄인다나 봐요. 저 광산, 저 논밭까지 전부 눈 뜨고 뺏길 줄이야. 영영 맞고 나고 싶어요. 흥! 할 테면 해보라지. 저놈의 아랫도리를 확 잘라줄 테니까. 갑시다, 어서요. 한편 화순 점령 책임자인 거치대위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작전에 몰두하고. 화순탄광은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강해서 위험하다. 노조를 와해시키지 않으면 완전한 접수는 어려워. 미군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순탄광 광부 3,000명은 8.15 해방 1주년 기념식 참가를 위해 광주로 떠난다. 이젠 남의 나라 해방절 행사까지 맡겠다니 이거 분통이 터져서 내문. 우리는 완전한 독립을 원한다. 원한다. 미군정은 정찰기와 탱크까지 동원해 광부들의 참가를 막으려 한다. 왜 못 가게 합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탱크까지 몰고 와서 겁을 주고 있는 거요? 돌아가지 않으면 강제로 해산시키겠어. 비켜라! 막으라고. 말합니다, 치잖아. 더 파고들어서 밀어붙이란 말이다. 저놈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보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전 작전은 여기까지다.
라디오 반민특위 역사 드라마 화순 탄광의 전쟁 제2화 너리째. 광주에 도착한 광부들은 잠깐 숨을 돌리면서 부상자들이 없는지 살펴봤다. 반장님, 발 좀 봅시다. 내 발은 뭐하려고? 아까부터 쩔뚝거렸잖아요. 어서요. 아이씨, 괜찮대도. 이러니 퉁퉁 부어올랐네. 이래가지고는 더 못 걸어요. 이것이 아까 그 땡크를 타고 넘을 때 살짝 접질린 모양이야. 별거 아니야, 괜찮아. 반장님, 이 근처에 계시다가 우리가 집회 마치고 돌아올 때 합류하는 걸로 합시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수야 없지. 내 오늘만 벼르고 별로한데 괜찮아.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보라고, 응? 괜찮잖아. 참. 반장은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내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씨, 이게 참, 내 이게 해방기념대를 꼭 보고 싶은데 영 안 되겠구만. 그럼 먼저들 가게. 그때 민철이 반장을 들쳐업었다. 이게 뭐 하는 거요? 갑시다. 대회 보셔야죠. 아니요, 이거 내년에 보면 될 것을 내려. 어서 내려. 예, 올해도 보시고 내년에도 보세요. 자, 다시 출발합시다. 광주 시내로 들어간 광부들은 완전한 독립, 쌀을 달라는 구호를 쉴 새 없이 외치며 기념식장까지 행진했다. 그러나 기념식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경찰들이 식장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다. 이런 젠장, 이거야 믿을 수가 없구만.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뚫고 가요! 갑시다, 왜 뚫어버리자고! 갑시다! 경찰들은 군봉을 마구 휘둘러댔다. 광부들에게는 탄광 속에서 억세게 단련된 어깨, 그것만이 유일한 무기였다. 캄캄한 갱도를 뚫고 나가는 것처럼 광부들은 앞으로 진격했다. 드디어 경찰의 포위망이 무너져 내렸다. 만세! 조선의 방 만세! 만세! 조선의 방 만세! 기념식장으로 들어가자 반장이 제일 먼저 만세를 외쳤다. 반장의 만세 소리를 듣던 민철은 불현듯 1년 전의 사건이 떠올랐다. 그날도 반장은 저렇게 목이 터져라 만세를 외쳤다. (706호) 갱이 무너졌다. 발파 작업 중이던 반장이 그 안에 갇혀버렸다. 반장님! 반장님! 들립니까? 대답하세요! 반장님! 반장님! 어디 다칠 데는 없습니까? 괜찮아. 괜찮은 것 같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꺼내드릴게요! 민철은 한달음에 장비 창고로 달려갔다. 굴착기를 꺼내어 나가려는 순간 총을 든 경비대가 가로막았다. 뭐 뜨라는 거야? 누가 허락도 없이 장비를 쓰라고 했나? 사람이 갇혔습니다! 어서 구해야 합니다! 소장님 지시 없이는 어떤 장비도 쓸 수 없어! 언제 가스가 들어찰지 몰라요!
한시가 급합니다. 글쎄,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민철은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들은 조선인 광부의 목숨쯤은 석탄 한 줌 취급도 하지 않았다. 몇 시간이 지나도록 구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슨 일인지 관리소장은 행적이 묘연했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민철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 작은 곡괭이 하나를 가지고 706호 갱입구로 향했다. 너 또 무슨 일이야? 갱 안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출입금지 팻말이 안 보이나? 싹 물러가! 비키시오. 이놈이 네가 채찍 맛을 봐야 또 정신을 차리게. 주먹이 날아갔다. 경비대원은 정신을 잃고 나가 떨어졌다. 민철은 사고지구를 향해 나아갔다. 그 사이 갱은 더 무너져 있어 이젠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공간만 남아있었다. 반장님, 접니다. 민철인가? 예,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죠. 가스가 조금씩 들어차고 있었다. 민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곡괭이질을 시작했다. 뭐 하는 건가? 이보게 민철이. 그만 두게. 조금만 버티세요. 곧 꺼내드릴 테니까. 그러다간 자네까지 위험해. 지금 이것 말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 하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같이 죽든지 같이 살든지 뭐라도 결판이 나겠죠. 몇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작은 구멍이 뚫렸다. 민철은 그 구멍 안으로 손을 더듬었다. 반장의 손이 잡혔다. 반장님! 반장님!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가스에 중독된 두 사람은 더 이상 몸을 움직일 힘이 없었다. 자네까지 죽을 필요는. 반장님, 혼자 가면 외로울까봐. 반장님, 살아있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죽은 건지 사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는 건가? 눈물이 흘렀다. 평생 일본 놈들에게 괴롭힘만 당하다가 결국엔 이 칠흑 같은 막장에서 죽는다고 생각하니 원통했다. 자꾸만 눈꺼풀이 무거워왔다. 그때 저 무슨 소리지? 거기 살아있어! 정신 차려요! 구조. 지금 죽으면 안 된단 말이요! 해방이 됐단 말이요, 해방! 해방.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 들었나? 방금 일본 놈들이 한국 선언을 냈단께! 우리는 이제 해방이요! 그러니까 죽지 말고 무조건 버티라 이 말이요! 죽어도 만세 한 번은 외치고 죽어야지! 해방이 왔는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빛이 새어들어왔다.
저 먼 곳 어디에선가 만세 소리가 들렸다. 조선해가 만세! 만세를 외치는 광부들의 모습은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그들은 일제하에 비참한 막장 인생들이 아니었다. 해방된 나라를 새롭게 건설할 주인들이었다. Once on the offensive, our highly trained directorate forces were more than a match. Even their fiercest warrior breed could not defeat the greatest military. 대위님, 광부들이 광주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병력들 배치시켜. 예. 다시 한번 전달해. 이번 작전의 목적은 체포, 검거가 아니다. 명령은 단 하나. 너릿제 고개를 넘을 때까지 무조건 몰아붙여라. 짐승몰이하듯. 예, 알겠습니다. 화순으로 돌아오는 길, 광부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해산 작전에 돌입한 미군들과 싸우느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셀 수 없었고 체포되어 끌려간 사람만 해도 몇백 명이었다.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으려나? 금방 풀려나야 할 텐데. 암요,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금방 나오겠죠. 그러면야 좋겠지만서도 아무래도 이 걱정이 되는구먼. 험한 꼴이나 안 당해야 할 텐데. 아이고, 반장님, 그 반장님답지 않게 왜 이렇게 처져 있습니까? 힘 좀 내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금방 풀려 나올 거예요. 금방.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민철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다. 일제 때나 마찬가지인 경찰에게 어떤 고초를 겪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저놈의 정찰기가 또... 이 바리 같은 놈아! 쏙 물러가! 너 같은 놈은 그래, 이게 한 손바닥이다, 이놈들은! 반장은 애써 사람들을 웃겨보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웃지 않았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란 예감 때문이었다.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대열 뒤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또 미군들이에요. 반장님, 어서 업해요. 반장을 업은 민철은 자꾸만 대열 뒤로 쳐졌다. 따라붙은 미군 병사들이 개머리판으로 등짝을 내리찍었다. 두 사람은 논두렁에 나뒹굴었다. 시커먼 군홧발이 얼굴로 날아들었다. 민철은 코피를 주르륵 쏟았다. 정신이 아득했다. 미군 병사 하나가 반장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일어나서 빨리 걸으라는 뜻인 것 같았다. 반장은 겨우 상관심만 일으켰다. 그래, 간다고! 간다니까, 제발 좀 치우자. Skip! More ammo! Go! Go! 알았다고! 민철이 자네 괜찮은가? 야, 이놈들아, 어떻게 사람 얼굴을 이 모양으로다가 만든다는가? 우리가 무슨 짐승이냐? 왜 이렇게 반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반장의 허벅지에서 붉은 피가 솟아올랐다. 반장님!
이번엔 민철이 허벅지에 대검이 꽂혔다. 민철이는 반사적으로 총을 움켜잡았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Fucking asshole!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랐다. 민철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살기 위한 본능적 행동이었다. 달리는 동안 짐승이 된 것처럼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홀로 남은 반장마저 잊어버렸다. 젠장이 바지가 하얀색이었는데 이게 시뻘개졌네. 이봐, 이 양코 양반. 알았다고. 얼른 일어나고 싶은데 바지가 피에 젖었어. 무거워서 그래.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는가? 겨우 너릿째 정상으로 올라선 민철은 그제야 퍼뜩 정신이 들었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너릿째 고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피에 젖은 광부들이 짐승처럼 쫓겨다니고 있었다. 피탈길에서 골짜기로 떨어지는 광부도 보였다. 지옥을 보는 것 같았다. 아니, 그건 지옥이었다. 사망자 30명, 부상자는 500명을 넘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여럿 있었다. 반장의 시신은 이틀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반장의 시신을 본 민규는 현실감이 없었다. 사람이 아니라 너덜너덜한 고깃덩어리 같았다. 어머니, 저게 우리 반장님이에요? 민규야, 보지마. 눈 감아 어서. 아닌데, 저건 우리 반장님 아닌데. 내 남편 살려내라. 내 남편 살려내. 아이고, 여보. 아이고. 아주머니. 물 가져와, 물 가져와. 알았어요. 아버지는 며칠째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밥은커녕 물조차도 마시지 않았다. 그러다 밤이 되면 괴성을 지르며 날뛰었다. 무서워. 난 아무것도 못 봤다. 아야. 여보, 제발 이러지 말아요, 여보. 도망치는 말이야. 죽여. 나 죽일 거야. 저놈들이 우릴 못 다. 여보, 제발. 민규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에게 귀신이라도 달라붙었나 싶어 무서웠다. 이 모든 게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그저 꿈이었으면 싶었다. 반장이 시신을 태운 상여가 탄광 앞마당에 도착했다. 광부들은 작업을 멈추고 모두 마당으로 나왔다.
민규는 그제서야 실감이 났다. 이제 반장님의 넉살 좋은 웃음은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 슬펐다. 그때였다. 저 멀리 누군가 절뚝절뚝 다리를 절며 걸어왔다. 뼈만 앙상한 몸, 황폐한 두 눈, 갈라터진 입술. 그는 반장의 상위 앞에 무릎을 꿇더니 한참을 흐느꼈다. 민철이었다. 반장님, 그날 나 다 봤습니다. 반장님이 총에 맞아 논두렁에 꼬부라져 생피를 쏟고 다리가 날아간 채로 대밭으로 막 기어가는데 그놈들이 칼로 머리를 찌르고 목을 찌르고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반장님을 골짜기에 던지는 걸 그걸 내가 다 봤는데 그런데 나만 살겠다고. 반장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민규 아버지 잘못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요. 라디오 반민특위 역사 드라마 화순 탄광의 전쟁 제2화 너릿제. 출연 안중근, 헝그리 보이스 액터, 이배우, 미래, 신나, 왕, 윤동주. 대본 연출 류성, 진행 강픽군, 편집 곽PD, 번역 성범이, 제작 라디오 반민특위.